자, 오늘은 아까 여기 관광, 경영, 기술 이 네 가지 분야를 합쳐서 오늘 송년 세미나를 하는데 제가 좀 아까 스마트폰에 있는 페이스북이 작년에 똑같은 일을 했다고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올해 이제 두 번째 송년 세미나입니다. 저희가 이거를 아이디어를 갖고 시작한 게 작년에도 이제 새롭게 시작했고 세상 살다 보니까 기술이 변화해서 우리의 삶의 방식이 변하는 건 맞는데 그 기술이 변해서 삶의 방식이 변하는 것을 뒷받침해 주는 게 사실 법입니다. 그래서 법을 모르면 또 이 세상이 이루어지는 게 힘들다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오늘 법조인들도 모시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네 개의 분야가 앞으로 가는 물결입니다. 이 네 개의 분야가 합쳐져서 새로운 분야가 만들어지는 것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네 개의 분야의 이 결을 따라서 살아야지 여러분들의 인생살이가 편해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잡도 여기서 나오고 여러분들이 돈도 여기서 벌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AI for Smart Tourism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설명은 여기서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요거는 제가 이제 올해 나온 논문들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많은 연구들이 진행됐네요. 자, 첫 번째 여행관광 5원의 시작인데 우리 스마트 관광 하면 사실 관광을 꾸며주는 형용사이기 때문에 스마트하고 관광을 띄는데 사실 스마트 관광은 제가 처음 만들 때부터 그 스마트 관광을 붙였었어요. 왜냐하면 고유명사를 만들어야겠다. 요즘은 관광 아닌 게 없기 때문에 스마트하지 않은 게 없기 때문에 아예 스마트 관광을 하나의 고유명사로 해서 저희는 붙였습니다. 자, 관광의 패러다임 전환은 패러다임이라는 말은 토마스 세무얼 쿤이 1962년에 자기 책에다 처음 기재를 했는데 패러다임이라는 뜻은 원래 돌고 돈다라는 그리스 말이고요. 돌고 도는 게 새롭게 전환이 돼서 새로운 것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관광에서는 현재 스마트폰을 활용한 관광, AI를 통한 관광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관광을 하기 전에 스마트 관광을 하기 전에 사실 관광을 왜 하는지에 대한 첫 번째 퀘스천을 우리가 던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인간 본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인간이 왜 관광을 하러 하느냐라고 하면 이 위키피디아에서 제가 찾아온 그림입니다. 이게 이제 인도 철학부터 중국 철학이 다 이제 합쳐지고 그게 우리한테 전달해서 온 건데 인도 철학 플러스 그리스 철학에서는 이 세계가 네 개의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four element를 얘기합니다. earth, water, fire, air. 이 네 개의 폼이 있고 이 네 개의 폼은 세상이죠. 그래서 이 우리 지구상에서 살고 있는 생태계가 이 네 개의 폼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이제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피부가 있습니다. 이걸 갖다 안이비설신이라고 합니다. 예, 인도 철학에서 나온 얘기고 눈 안자부터 시작하고 안이비설신이고 의식까지 합치면 육식이라고 할 거 안이비설신의입니다. 그래서 이 5개의 감각기관이 폼을 갖다 선택하게 되면 의식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conscious가 생기고 이 conscious가 생기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뇌 안에서 일어나는 feeling, 인지,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형태를 인지하는 이런 식으로 인간의 생명체가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 요걸 갖고 이제 우리가 관광을 하러 다니는 건데 사실 동양과 서양에서 스마트 관광을 제가 원을 이제 만들었는데 사실 이 explanation of binary arithmetic이라고 라이프니츠가 우리가 라이프니츠는 누군지 잘 모르지만 이 골프리드 라이프니츠는 우리가 배운 지금 미분 적분을 처음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운 미분 적분은 이 사람의 개념을 우리가 배우는 건데 이 사람이 이진법을 처음 이제 창안을 해서 0과 1이라는 이진법으로 이제 세상에 내놨는데 이걸 연구하다가 이제 처음으로 이 주역에 있는 0과 1 음양을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논문을 이 사람이 썼습니다. 그래서 이진법을 처음 설명하는데 나는 중국에 있는 음양을 중국에 있는 선교사 부배로부터 받아서 보고 나서 깜짝 놀랐다. 왜냐? 이미 한 2000년 전에 한 3000년 전이죠. 3000년 전에 중국은 음과 양, 0과 1이라는 이진법을 이미 생각해서 세상을 갖다가 해석하고 설명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이 논문에 실제로 여러분들 치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논문을 구글에 가서 치면 나오고 그 구글에 있는 논문을 챗GPT한테 집어넣고 해석하려면 쫙 설명이 나오는데 이게 길이가 한 2장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 설명이 쭉 나와 있습니다. 라이프니츠가 어떻게 이진법이 만들어졌고 보키시로부터 음과 양을 사용을 해서 어떻게 자기 거를 뭐 개발했는지. 근데 이진법이 이제 우리가 컴퓨터로 바뀌었고 이 이진법이 이제 스마트하게 말이 바뀌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스마트라는 단어는 사실은 주역에서 나왔다라고 이제 저는 이제 우스갯소리로 설명합니다. 그렇지만 관광이라는 단어는 진짜 주역에서 나왔습니다. 주역을 갖다 역경이라고 하는데 경은 이제 위대한 사람들의 글이죠. 그래서 경이라고 하고 저는 그 위대한 사람들을 갖다 정리한 글을 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도 이경전 교수라고 유명하신 교수님이 있는데 사실 이게 우리가 태극 있지 않습니까? 음과 양, 양과 음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음과 양이라고 부르죠. 음양. 원래는 양음이라고 부르는데 우리나라는 음과 양이라고 부르는 게 사실 주나라보다 먼저 역을 개발한 나라가 은나라인데 은나라는 우리나라도 은나라의 가장자리에 속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은나라는 음부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주나라가 바뀌면서 양과 음으로 바뀌었다고 이런 글을 제가 읽고 어찌됐든 이게 음과 양으로 바뀌었고 거기에 개사가 4개로 개발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건공감리 태극기에 들어있죠. 이 건공감리 하나에 또 이진법이 들어가서 8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건태, 위진, 손감, 간곤 이렇게 하고 8괴가 나오고요. 이게 64개까지 나오는데 이 괴라는 게 64괴가 인간의 길이 64길이 대체적으로 정리된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모든 뭐 일에 대한 것을 해석할 때는 64괴 안에서 다 해석이 된다라고 하고요. 이게 3,000년 넘게 데이터베이스로 정리된 거라 대체적으로 우리가 발생되고 있는 여러 가지의 상황들은 다 64길 안에서 해석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관계를 우리가 이제 갖다 쓴 건데 광국지강 이용빈 우왕이라는 관계에서 갖고 온 단어고 이 관계가 좋은 건 아니고요. 어찌됐든 나라의 이로운 부분을 찾아다닌다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라의 이로운 부분이나 빛나는 부분인데 우리가 유럽을 가게 되는 게 나라가 아름답고 빛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찾아다니는 거거든요. 그 말을 뜻하는 거고 광자는 빛나는 것이고 그래서 그 단어를 가져다가 우리가 쓴 게 관광, 관찰, 관망, 관점, 보다라는 뜻이고요. 생각하다는 건 관념, 달관 그 다음에 모습을 본다는 아름다운 외관을 말하는 건 장관이나 미관 이런 단어를 갖다가 여기서 가져다 쓴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행이라는 단어는 또 어디서 온 거냐면 프랑스에서 노동이라는 단어에서 왔다고 그러는데 이 깃발을 나부끼는 본뜬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병사들의 500명이 모인 것을 일여라고 하고 일여단이라고 하고 이런 거를 갖다가 움직이는 단체라고 하고 여자를 갖다가 이제 움직이는 나그네 떠나다 이런 뜻으로 발전이 됐다고 하고 여객기, 여객, 여객선, 여관, 여권, 여비, 여단, 여독, 여인숙 이런 단어가 우리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실제로 여행이 시작된 게 1930년대 정도라고 하는데 이 옆에 있는 사진을 보면 이제 중고생들이 기차를 기다리는데 이게 이제 관광산 관광가는 철원역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관광과 여행은 그럼 관광과 여행은 왜 하느냐? 인간이 권태스럽고 욕망을 벗어던지고 그러고 싶어하는 거죠. 그래서 기대와 환상을 찾으러 여행을 떠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인간이 갖고 있는 권태한 욕망 때문에 관광을 하려고 하는 거고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거는 기대와 환상 때문에 움직이게 한다라고 합니다. 제가 백두산 가는 걸 갖다 사진을 찍었는데 사실 백두산을 갖고 싶은 기대와 환상이 있죠, 우리는. 그래서 여기 이제 구글로 이렇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어찌됐든 그렇게 해서 관광이 조선왕조실록에도 실렸는데 용례를 보면 뭐 대국에서 관광 오는 거 그래서 여기에 보면 태조실록에도 실리고 그 다음에 중종실록에서도 유생들이 관광하고자 한다. 그 다음에 뭐 성종실록에도 뭐 부녀들의 관광을 금기하고 관광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세조실록에도 관광하다가 눈이 맞아서 관통하였다 이런 뜻이 쓰이고 뭐 하여튼 기녀 악봉들 이렇게 노래와 춤 뭐 이런 거겠죠. 그래서 관광방이 있고 권례에서 관광 이렇게 조선왕조실록에도 관광의 용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관광이라는 것은 인간의 본성의 것에서
발생된다고 하는데 그럼 이제 우리가 학문하는 거지 않습니까? 학문하는 걸 우리 철학이라고 하는데 이 철자가 분절하다는 철자입니다. 그래서 원인을 찾아내는 것이 철학인데 철학을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버틀랜트 러셀이 철학은 우리의 시야를 가설적인 영역으로 확장시키는 거다. 여러분들이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주장하는 게 철학이라고 하는 거고 그걸 갖다 검증하는 걸 이제 과학이라고 하는데 과학과 공학의 차이점은 과학은 이미 존재하는 상태를 이해하는 거고 공학은 현존하지 않는 상태를 어떻게 현실로 만드는 하나의 과정, 도달할 수 있는 것을 공학이라고 합니다. 그럼 스마트는 뭐냐? 스타일이 좋고 깔끔한 영리한 다기능을 갖는 그런 형용사인데 사실 스마트라는 개념 안에는 과학, 공학, 기술, 기법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관광과 여행은 주역에서 나온 단어고 스마트라는 건 결국은 이진법에서 나온 그 개념이고 그래서 사실은 스마트 관광이라는 건 그런 어원을 갖고 있다라고 제가 주장을 합니다. 40년 동안 관광의 의사결정이 변화가 됐습니다. 지난해에 올해죠. 올해 챗GPT가 나왔고 10년 전에 스마트폰이 나왔고 그 10년 전에는 소셜미디어가 나왔고 그 10년 전에 인터넷이 나왔고 그 10년 전에 1980년에는 PC가 나왔습니다. 10년 주기로 기술이 변화하면서 세상이 새로운 물결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결에 따라서 우리가 인생의 결도 따라가야 된다. 그래서 이런 송년 세미나를 하는 거고요. 1980년도에 PC가 등장했을 때 존 나이스비치가 이렇게 10가지의 메가 트렌드를 갖다가 내놨는데 대체적으로 이 나온 말 중에 지금 많이 맞아떨어지고 있어요. 여전히. 그래서 포스트 테크놀로지를 하이테크, 하이터치 시대까지 올려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이테크를 지금 AI를 사용하지만 그러나 하이테크가 인간의 감성과 감정을 갖다가 연결시키는 단계까지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인스티튜션 RF에서 셀프헬프까지 그러니까 오늘 스스로 DIY하는 테크놀로지로 발전하고 있고요. 하이라키가 네트워킹으로 가고 있죠. 사회과학에서는 네트워킹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사실 모이고 여러분들이 세미나를 듣는 거는 네트워킹 하기 위해서 듣는 거예요. 사실 사회과학이 거의 다 됐네요. 네. 40분까지. 그래요? 네. 사회가 여러분들 이제 저 같은 경우 제 케이스를 봐요. 여기 이제 양성균 교수님 계신데 양성균 교수님이 좋은 서울대학교 나왔어요. 그 고등학교 때까지는 혼자 공부를 해갖고 혼자 시험을 봐야 되잖아요. 외워갖고 연산 작용하고 저장 작용을 해서 우리 학력고사든 수능이든 혼자 실력으로 올라서야지 우리가 알고 있는 브랜드 있는 대학을 갑니다. 그런데 브랜드 있는 대학에서 브랜드가 없는 밑단에 있는 사람들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게 대학부터 대학 졸업하고 이렇게 대체적으로 이게 정남학장 같은 분들이 쭉 올라오죠. 정남학장이 쓴 웃음을 짓고 있지만 사실 그런 건 어떻습니까? 그런데 그 왜 그러냐면 이제 20대 후반부터 30대 초까지는 이제 사회적 네트워킹이라고 뇌를 이렇게 묶는 역량이 이제 실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나하고 정남학장님, 양성균 교수님 묶는 능력. 오늘 여기 이제 우리 판사님도 오셨지만 이걸 묶는 능력들이 머리를 묶어갖고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낸 능력 있는 사람들이 치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사회과학을 잘하는 사람들 보면 대체적으로 술을 잘 먹고 술집 가서 잘 놀고 사람들 계속 만나길 좋아하고 그렇습니다. 그걸 잘 못하면 이렇게 큰 세미나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이 큰 세미나를 만들어내는 것은 술을 잘 먹고 사람들 만나서 농담도 하고 잘 놀고 해야지 이런 세미나가 만들어지고 이 세미나가 만들어져야지 이런 교류를 통해서 지식이 전달되고 그 새로운 지식이 아이디어가 돼서 퍼포먼스가 나옵니다. 이게 제가 농담처럼 말이 아니라 진짜입니다. 그래서 주역에도 나오는 말입니다. 주역에도 세상에서 자기가 성장을 하려면 처음에는 자기 힘으로 두 발로 서야 되지만 점점 가면 갈수록 사회 활동을 하면서 다른 사람과 교류와 교감을 통해서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된다라고 3000년 전에 주역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사실 지식을 얻고 여러분들이 사회적 역량을 향상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옛날에 비해서 단계별 터치포인트가 변화돼서 요즘은 다 엑스피디아나 부킹스닷컴, 에어비앤비, 트립어드바이저, 옐프가 다 쓰이죠. 여러분들 관광 가려고 한번 마음 먹고 여러분들이 데스티네이션에 호텔까지 도착하는데 사람이 관여된 게 몇 개나 있을까요? 거의 없습니다. 한 군데 딱 있습니다. 승무원들 만나고 밥 얻어먹는 거. 뭐 그때 빼고는 대체적으로 다 테크놀로지와 여러분들 스스로 다 해결하는 시대에 왔죠.
그래서 그때 시대를 제가 이제 제 동료들하고 해갖고 이렇게 데이터가 발생이 되면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스마트한 익스피리언스라고 스마트 비즈니스 에코시스템을 만들어내고 스마트한 데스티네이션이 만들어진다라고 2015년에 이 논문을 처음 썼는데 제가 이 논문을 구상한 건 2013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올해 2023년이니까 10년이 다 돼가고 있죠. 이 논문을 통해서 이 스마트 투어리즘이 이제 새롭게 나오고 현재 스마트 관광 연구소뿐만 아니라 스마트 관광 대학도 나오게 되고 이제 그래서 이런 개념을 또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관광이라는 건 도시 안에 피지컬 레이어가 있고 거기에 테크놀로지 레이어가 결합이 돼서 네트워킹이 돼서 데이터가 오고 가고 그 데이터와 네트워킹을 갖다가 사실 체계를 만들어주는 건 거버넌스고 그 거버넌스에 의해서 비즈니스가 되고 비즈니스가 돼야지 여러분들이 스마트 익스피리언스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마트 투어리즘이라는 이 개념이 평면적으로 돼 있는데 이 평면적인 걸 갖다가 섭 구조를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이제 그레체라고 논문을 챕터를 써서 다시 만들어낸 거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올해 제가 다시 논문을 개발을 해서 확장을 시켰는데 이 개념을 지금 이 개념은 안에 구조가 어떻게 바뀌었나라고 이렇게 설명한 거지 않습니까? 이 구조를 그대로 2015년의 모델을 제가 다시 2023년이 돼서는 이렇게 간 거죠. 그 레이어는 그대로 피지컬 레이어, 인터커뮤니케이션 되고 테크놀로지 레이어 되고 데이터 레이어 되고 거버넌스 레이어, 비즈니스 레이어 그대로 가고 익스피리언스 레이어까지 가는데 중요한 개념은 리얼 월드에서 이런 서플라이어들인 호텔, 앞집, 맛집, 관광에 필요한 것들에 대한 것들을 다 서플라이어라고 했을 때 이 서플라이어를 경험하는 게 스마트 투어리즘이고 스마트 익스피리언스인데 이게 이제 버추얼 월드 익스피리언스하고 동시에 패럴렐로 제공되기 시작하고 거기에 이제 레지던스나 투어리스트들이 동시에 사용하는 이런 개념을 간다는 거죠. 그러면 서플라이어들이 리얼 월드 익스피리언스 스마트 투어리즘을 하면서 메타버스 투어리즘도 같이 경험하고 이 메타버스 투어리즘 속에서 자기가 경험한 걸 가지고 실제로 관광에 써먹기 시작하면 이제 피지컬 레이어로 다시 내려온다. 그러니까 메타버스 테크놀로지가 어그멘트나 이머시브한 경험을 만들어내지만 다시 그 경험을 통해서 관광을 갖다가 어그멘티드 증강시킨다. 그래서 이 오른쪽 부분을 제가 다시 확장시킨 개념입니다. 이 논문 이제 곧 나올 텐데 이 논문을 가지고 새롭게 주장하는 게 2015년에 논문이 나와서 지금 24년 10년째 돼가면서 제가 업데이트 하려고 하는 필라가 이렇게 됩니다. 테크놀로지의 필라가 있고 커넥티비티의 필라가 있고 지속 가능성 필라가 있고 당연히 액세시빌리티나 모빌리티의 필라가 있고 이노베이션이나 크리에이티비티 같은 필라가 다시 정립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필라를 다시 만들어냈고요. 그런 것들이 우리 도시 안에 실제로 도시가 있고 우리가 관광에 필요한 것도 있습니다. 관광에 필요한 거에 헤리티지 사이트나 쇼핑이나 엔터테인먼트, 레스토랑, 어코모데이션 등이 있고요. 도시의 효용에 관련된 것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와 관광의 인프라스트럭처가 같이 맞물려 들어가는 이 톱니바퀴 구조가 스마트 관광 시티거든요. 그 개념을 이제 제가 만들어냈는데 이 중요한 건 이 레지던스의 에브리데이 라이프하고 관광의 투리즘 익스피리언스가 seamlessly 커넥션 되게끔 도시가 개발돼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챗 GPT가 등장했을 때 챗 GPT는 단기적인 목표는 우리가 인스타그램이나 익스피디아 같은 회사들에게 플러그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예요. 이미 이제 그렇게 나왔죠. 중기적인 목표는 인공지능을 통해서 의사나 변호사, 교수들이 비서로서 활용하는 게 중기적인 목표입니다. 완벽하게. 장기적인 목표는 인간과 같이 또 다른 인간을 만들어낸 사이보그형 인간이 나와갖고 나를 대신할 수 있는 대체제가 나오는 겁니다. 올해 제가 챗 GPT가 나왔고 3월에 후다닥 해갖고 제 박사과정들하고 논문을 썼고 이게 나왔습니다. 자, Preliminary Generative AI Tech 스택인데 실제로 우리가 여기 지금 챗 GPT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하드웨어 판매 회사들이고 플랫폼 회사는 여기는 이제 엔비디아 같은 이제 회사들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들이 이 챗GPT를 구동할 수 있게끔 제공해주면 이 챗GPT가 우리한테 앱을 통해서 제공해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엔드-투-엔드 앱들이 이제 B2B로 등장할 거예요. 그래서 유저들이 실제로 저렇게 익스피디아에 들어가서 이렇게 플러그인 서비스를 사용하는 계기도 될 수 있고 우리가 실제로 그냥 GPT를 사용해서 이렇게 물어보는 계기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로 개발이 될 거고요. 관광에서 제일 많이 이제 AI를 쓰게 되는 건 레커멘데이션이나 서치, 아이티너리 같은 거를 하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GPT-4가 나오면 물어보는데 사실 관광의 사이클이 있습니다. 우리가 관광을 아이디어 제너레이션, 가고 싶은 환상과 아까 욕망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한 바퀴를 돌고 오는데 다 챗GPT를 사용한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제 If you can dream it, ChatGPT can help plan it 이렇게 되는데 챗GPT가 나와서 플러그인 서비스가 등장을 하고 있고 이런 서비스들을 마이리얼 출도 제공을 했었는데 40분까지 하죠. 이 재밌는 건 제가 이걸 보고 나서 마이리얼 트립에 실제로 방문을 했어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기에 보면 이렇게 더 브로드 미술관을 포함한 LA 일정을 짜줘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걸 똑같이 쳤는데 여기에 지금 더 브로드 미술관이 없어요. 네, 그렇죠, 없어요. 그래서 똑같이 챗GPT한테 이렇게 똑같은 질문을 던졌는데 더 브로드 미술관을 안 넣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너 이거 왜 내가 요구를 했는데 안 넣냐 했더니 여기 있는 미술관, 이 미술관하고 이 브로드 미술관하고 겹치기 때문에 너 갈 필요 없다라고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나 놀라갖고 그때 2001 오디세이가 있거든요. 그 영화를 보면 그 영화에서 9001 할이 그 인간이 내린 오더를 어기고 인간을 죽입니다. 그게 1969년에 나온 스페이스 오디세이라는 영화인데 그래서 그때 그걸 보고 그 인터넷에 있으니까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보고 이게 생각이 나고 브로드 미술관을 너 했어. 반말로 네가 뭔데 내 말을 거역하냐고 너 그랬더니 내가 원한다면 너 넣겠대. 넣었어요. 근데 4일차에 넣더라고. 그래서 다시 물어봤어요. 근데 왜 그 5일차 중에 4일차에 넣냐 했더니 4일차에 가는 길이가 가장 짧아서 가장 효율적인 라우트가 된다고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그때 제가 이 사람의 능력을 넘어서는 인공지능이 올 거라는 건 뭐 다들 얘기했지만 실제로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브로드 미술관을 더 놓아라 했더니 이렇게 나왔다. 문제는 여기는 사실 이렇게 짜긴 하는데 이 뒷단에 있는 프로그래밍이라는 게 예를 들면 이 도착해서 체크인하고 호텔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은 실제로 어디에서 우리가 찾아내야 되냐면 엑스피디아라든지 부킹스닷컴에 들어가서 오늘 방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봐야 돼요. 근데 데이터베이스를 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 데이터베이스가 챗GPT하고 연결이 돼야지 호텔 체크인까지 연결되는데 여기까지는 텍스트 마이닝으로 그냥 끌고 올라오는 거고 요 뒷단까지 연결되는 거 이 뒷단까지 연결되는 게 사실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많은 회사들이 그 뒷단까지 연결하는 DB하고 챗GPT하고 물리는 작업을 지금 열심히들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큐레이션 서비스가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웹이나 인터널 클라우드나 데이터베이스나 이런 데 들어가서 물어보는 거죠. 오픈 AI 챗GPT에 물어보면 컨텐츠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통해서 퍼스널라이제이션 서비스라든지 디지털 채널을 통해서 저한테 정보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퍼스널라이제이션이라는 건 나하고 나의 성향에 맞는 거를 챗GPT가 긁어다가 나한테 주는 게 퍼스널라이제이션 서비스인데 나의 성향을 그러면 챗GPT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알 수가 없죠. 그런데 그걸 알게끔 하려면 내가 어떤 호텔을 묵었는지 어디를 갔었는지 어떤 밥집을 들렸는지 그 기존의 트립 어드바이저라든지 다른 관광업계의 상품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상품을 가져다 분석을 해서 그 분석한 걸 가지고 이 챗GPT한테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작업은 매우 민감한 부분이라 그 작업을 지금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퍼스널라이제이션 서비스를 해줍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실 여러분들한테 던지죠. 그냥 그건 hallucination이라고 잘못된 정보라든지 그냥 가상의 정보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 사실 그걸 막을 수는 없고, 그걸 막기 위해서는 요 퍼스널라이제이션 서비스를 위해서는 기존의 관광 상품들을 팔고 있었던 회사들의 DB를 물고 들어오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상품에 대한 정보를 갖다 프로덕트 인포메이션 매니지먼트를 해서 퍼스널라이제이션 서비스 되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트립 어드바이저라든지 엑스피디아라든지 우리나라의 에어라인 상품들, 이런 상품들이 사실 우리가 스카이스캐너 같은 에어라인 상품들도 이 작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여태까지 판매됐던 상품들을 쭉 훈련 학습시켜서 챗GPT한테 물려갖고 챗GPT가 이 제품을 뿌려주는 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여기 이제 헤드폰 끼고 하는 게 어시스턴트 비서죠. 비서 서비스가 등장이 됐고, 비서 서비스가 오픈 AI를 통해서 서비스 모델로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있는데, 오늘 제가 여기 오면서 뉴스를 봤더니 구글이 3만 명 감축한다고 합니다. 그 3만 명 감축하는 뉴스가 오늘 떴는데 3만 명이 누구겠어요? 다 얘들로 대체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같이 이 자리에 와서 수업을 듣게 되고, 아니 세미나를 듣게 되면 기술을 배우는 건 아니지만 세상의 물결의 흐름을 이해하게 되고 그쪽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선회를 하거나 더 깊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합니다. 방향을 잘못 틀고 열심히 하면 이상한 데가 있어갖고 이상한 데서 답이 없어. 근데 방향을 잘 잡으면 같이 세상이 물결로 따라와서 발전하기 때문에 조금 허술해도 기회가 많아집니다. 조금 허술해도. 그러니까 이런 세미나가 뭘 여러분들한테 주는 거냐? 방향을 주는 겁니다. 그 방향성을 잡는 게 열심히 노력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되고요. 이렇게 해서 저의 웜업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은 중요한 사람들 이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